시간에는 제가 이제 저번에 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또 진토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카메라 제가 조정을 좀 못해서 잘 안 보인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토를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하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 명리 통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제가 우리 명리에서 그 명리에서 토는 사, 상 플러스 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상은 목, 과, 금, 수이죠. 예, 목과 금수입니다. 그래서 이 토의 변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통변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겨울을 완전히 진월은 겨울을 완전히 주기 갈무리하고 봄도 갈무리해서 화의 세상을 열어가자 이런 달이에요. 그 달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지인이 인목을 만났다, 인월을 만났다. 그러면은 항상 이 허자를 잘 보셔야 돼요. 묘목을 불러오게 돼요. 묘목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해석상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만약에 금이라는 그 경일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일주가 있다. 경일주가 있으면 이분이 이제 진토를 쓰고 있어요. 진토를 쓰고 이게 뭐 부동산이죠. 인성 부동산. 오늘은 많이 못하더라도 다음에 이제 하더라도 좀 여러분께서 그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할게요. 부동산이 있는데 인연을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해요. 하는데 추가적으로 매도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부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부수입.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측량을 했는데 남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내 땅이 아닌데 이렇게 측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땅이 있었다. 그래서 이 땅까지 매도를 해가지고 부수입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진토는 이제 부동산은 목으로 변하니까 돈이 되겠죠. 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를 만났다. 그러면 만났고 인목을 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저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경금일주가 진토를 쓰고 있어요. 이 진토를 인성이죠. 쓰고 있는데 묘년을 만났어. 그럼 이는 인목을 불러와요. 자, 이걸 해서 목으로 변해서 돈이 됐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따라오니까 뭐냐 권리 여기에 무병 이렇게 있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면서도 일정한 어떤 권리나 그 관이죠. 권리나 새로운 이권이 수반되는 거예요. 무조건 매도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건이 붙어오는 거예요. 조건이 뭔가 조건이 붙어온다.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으로 되지만 이러한 변화가 된다. 이런 것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변화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키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설명할 때 여러분이 통변할 때 쓰셔야 돼요. 진토를 봤다. 그러면 진을 보면 자형은 분명히 돼요. 자형은 된다. 즉 내 부동산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경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을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조금 그 분할등기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도충으로 술토를 불러오는 거예요. 예.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충이 되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부동산하고 예기치 못한 항상 헛자는 여러분이 이 헛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상황 발생.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죠. 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사주를 잘 보게 돼요. 이 경일주다. 그러면 여기다 쓰죠. 경일주가 진토를 쓰고 있는데 진년이 왔다. 진진해서 도충이 됐어요. 술토가. 그러면 여기 있는 을목이 손상을 입게 돼요. 손상을 입어서 즉 이 부동산을 이 부동산을 조정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이게 어떤 헛자로 왔기 때문에 헛자는 제가 봤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발생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돈이 금전 소유가 된다. 누구 때문에? 여기에 신금이 들어있죠? 신금. 겁재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부동산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 한다. 그러는 아랫집이나 제가 다 사주 볼 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 윗집. 왜 어떤 마찰로 인해서 거기에다 이제 돈을 좀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손상을 입혀서 금전 지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오늘은 되게 좀 자세하게 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을 또 보셔야 돼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항상 저번에 말했지만 이 삼합, 방합, 이 결속력의 힘이에요. 이게 육합, 그 다음에 반합, 이게 이제 결속력의 힘인데 충이나 형으로 이 결속력을 풀어 헤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기는 못 풀어요. 잘 안 풀려요. 반합하고 육합은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저번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인묘지대로 묶어져 있다. 그럼 신이 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세 가지 묶여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 부동산에서 경금이 진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인목과 묘목이 있다. 이렇게 목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부동산과 이게 현금 수입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인 거예요. 근데 여기 매도를 하려고 할 때, 신년이 와서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딱 치면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다 보니까 이 묶여있는 권리관계를 서로 묶어져 있다 보니까 매도나 또는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분할해야 돼. 분할. 상가라 같은 분할 등기 같은 거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요. 합으로 푼다는 거죠. 즉 이것을 합으로 풀면 어떠냐? 이것도 방합으로 풀어야 돼요. 육합은 안 풀려요. 만약에 술이 왔다. 충으로 하면 이게 풀려야 되는데 아까 결속료가 육합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예. 단 장점은 있어요. 이 충으로서 이게 깨지지 않는 보호는 되는 거예요. 보호.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하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께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더라고요.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분이 못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나머지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여러분께서 토는 사상이 아니다. 상과 구별된다. 첫 번째, 토는 구별된다. 두 번째, 변화에서 허자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방합일 때, 그러니까 합이 왔을 때 합에서 결합력을 이해하시면 어떤 결과치를 추정할 때 어디서 매매가 되냐, 매도 뭐 이런 거 할 때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방합이나 이런 게 돼 있다면 쉽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통째로, 그 건물을 통째로 하지 말고 분할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조언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를 볼 때 이 토의 변화도 사상과 구별된다는 이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변하는 과정에서 허자를 잘 보셔야 되고 합의 결합도에서 토는 항상 이 방합 그런 그 반합, 삼합 이런 거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특히 지장간 속에 다양한 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요소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의 구독자분들이 계속 좀 자세히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것을 하시다 보면 스스로 아까 그 확장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